교재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즉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는 문제가 되겠죠. 총 5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1개의 전표번호로 입력한다. 첫 번째, 4월 2일 국민은행 당좌 거래를 개설하고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당좌 예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의 잔액이 늘어나고 보통예금 통장의 잔액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을 해서 입력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에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거래처 등록을 통해서 입력하고 전표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전표에서 입력을 하고 다시 거래처 등록으로 넘어오느냐. 왜 넘어와야 되냐면 계좌를 처음 개설한 4월 2일을 기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처 등록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전표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금융 탭으로 오셔서 98005 국민은행 가로 열고 당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당좌 계좌번호는 123-12-456-123-01 일반입니다. 계좌 개설점은 국민은행이죠. 그래서 국민은행 갑니다. 예금 종류는 당좌예금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예금 종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1번 당좌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7번에 계좌 개설일을 넣어 주겠습니다. 2023년 여기에 있었어요. 마우스가. 네. 2023년 04월 02일 이렇게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으면 다음 칸 클릭하신 후 전체 메뉴 일반 전표 입력 4월 2일로 오세요. 차변에 당좌예금 거래처 코드 금융거래니까 거래처 코드 넣어야죠. 네, 국민은행 또는 당좌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당좌라고 되어 있는 거래처는 몽땅 뜹니다. 국민은행 당좌입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시험 보실 때는 적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1,000만 원 공 3개 올리려면 플러스키 한번 누르면 되죠. 자, 대변에 4번이고요.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거래처는 기업은행이죠. 기업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그렇죠. 거래처 등록을 통해서 국민은행 당좌 금융기관명을 입력한 후 넘어와서 전표로 왔습니다. 두 번째, 4월 4일 전년도에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어이구 밑줄 준 것이고요.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다.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장강주식 1000주를 취득가 5,000원, 5,000원에 샀네요. 한 주당 4,500원의 처분이라는 건 팔았다는 거고요. 대금은 국민은행 발행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자, 자기합수표로 받았으니까 뭘로 처리하나요? 그렇죠, 현금. 자, 현금으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전표 오시고요. 뭐 대변을 먼저 해도 되고요. 차변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대변 먼저 할게요. 자, 대변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7번 갑니다. 계산기 눌러서 천주 곱하기 D죠. 5,000원 그랬더니 500만원어치입니다. 적용. 차변에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을 얼마 받았나요? 1000주를 4,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450만원 받았다는 거죠. 450만원. 자, 500짜리를 450에 팔았어요. 얼마 손해봤나요? 50만원 손해봤습니다. 자, 50만원 손해봤으니까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손실 938번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평가 손실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처분 손실 938번. 그래서 5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450, 차변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실 50만원. 대변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00만원. 즉 장부금액이 돼요. 그래서 취득 가격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4월 9일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즉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했대요. 자본잉여금을 없애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보내줘야죠. 자, 차변으로 보내주면서 뭐를 했냐?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를 8,000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9일 차변에, 즉 대변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 차변으로 가지고 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341번 4천만원 되겠고요. 대변에 주식 발행했죠? 자본금이죠? 자, 자본 해서 보통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 4천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월 10일 3월 중 사용한 법인 신용 국민카드 대금이 보통예금 기업은행 계좌에서 결제되다. 자,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을 하면 우리가 뭘로 모아놓죠? 미지급금.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모아놨다가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결제를 해주는 거죠. 지금 결제를 해주는 겁니다. 결제를 해줬는데 96만 5천원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만큼 반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4월 10일 차변에 미지급금 옵니다. 미지급금 국민카드 매입이죠. 96만 5천원. 대변에 보통예금 기업은행 계좌네요. 자, 기업은행 반드시 걸어주시고요. 96만 5천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한 대금에 대해서 결제할 때는 미지급금에 국민카드 걸어주시고 결제한 계좌에 보통예금 통장이니까 기업은행 금융거래처 꼭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매입처 경인통신 주식회사에 외상대금 4천만원 중 매출처 상민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을 배에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보관하고 있던 어음을 배서 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당자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자예금 계좌에서 어떻게 해요? 당자예금 계좌를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옴,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배서 양도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차변의 외상매입금 251번 경인통신 금액은 4천만 원이고요. 대변에 받으러옴 가겠습니다. 받으러옴은 누구 거? 상민상사. 상민상사 거를 지금 누구한테? 경인통신한테 배서양도했어요. 그래서 상민상사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1,540만원. 그래서 1,540만원. 적용 코드 안에서 F3 눌러주십시오. 배서니까 여기 있습니다. 3번이죠. 그래서 3번 더블클릭 또는 F2 누르세요. 그러면 상민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몽땅 뜹니다.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네요. 아라의 6547520 네, 1,540만원 금액도 딱 맞죠? 선택.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급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경인통신 주식회사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F2 눌러서 경인통신 주식회사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선택.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급거래처를 넣어줘야 된다. 자, 넣어주시고 대변에 이번에는 당좌수표 발행하겠습니다. 자, 당좌 선택해 주시고 시티은행입니다. 만약에 수표 번호가 있다. 그러면 F3 키 눌러서 수표 번호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수표 번호를 여기 적요란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복사 안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2,460만 원 이렇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실 때는 알고 있는 계정을 차변과 대변을 먼저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꼭 차변 먼저 하고 대변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계정 과목을 먼저 사용하고 변을 먼저 선택을 하신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좀 더 쉽게 일반 전표 또는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결산을 정리하는 사항은 수동 결산을 할 거냐 자동 결산할 거냐 라는 걸 먼저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총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수동이 3개 자동이 4개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수동이 4개 자동이 3개 이렇게 출제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으로 결산할 건지 자동으로 결산할 건지 선택을 하신 후 수동을 먼저 입력하시고 자동은 맨 마지막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결산일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은 15만 원이다. 자, 소모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15만 원이래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분계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얘는 수동 결산해야 돼요. 즉 우리가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 가서 볼까요? 우리 회사에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지 즉 자산 처리했는지 비용 처리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죠.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자, 자산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보니까 소모품비가 50만 원이 있네요. 즉 비용 처리했습니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결산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자산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사용액만큼 소모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오시고요. 차변에 소모품 갑니다. 15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소모품비 오세요. 이렇게 해서 소모품 정리분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결산일 현재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1000만 원이다. 자, 퇴직급여 추계액을 여러분이 결산전표에다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얘는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결산이 돼요. 그래서 자동 결산할 거예요. 자, 자동이라고 해놓고 수동 다 한 다음에 자동한다 그랬죠? 얘는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왜? 아직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자, 세 번째 먼저 갈게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자, 장기 투자 목적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계정 과목?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만기와 관련된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즉 채권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그러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주식이죠. 주식.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 주식 10월 1일 매입한 2023년 말 공정가치는 700만 원이다. 학계잔액시산표 열어보세요. 학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조회 버튼 다시 한번 눌러서 소모품 15만 원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투자자산 쪽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매입한 날짜가 나오죠. 그래서 5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700만 원이 됐대요. 우와우. 200만 원 이익 받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팔은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오셔서 차변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비유동입니다. 178번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시고 200만 원만큼 늘려주십시오. 자, 늘려주셨나요? 대변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입니다. 그래서 981번 선택하셔야 돼요. 자본 항목입니다. 얘는 981번 선택하셔서 200만원 평가이익으로 잡아주십시오. 분계를 보시면 차변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 178번, 대변에 981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중 코코사에 수출하여 하고 미회수된 외화 외상 매출금을 평가하다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 안에 외화 외상 매출금이 있답니다. 수출 시 환율은 1달러당 1,400원이었고요. 결산 시 환율은 1달러당 1,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또 외상 매출금에 가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지금 코코사의 외상 매출금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 가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열어주십시오. 학계잔액시산표요. 네, 여기서 볼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더블 클릭 해서 쭉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네, 지금은 합계잔액시산표에
올해 즉 2023년도에 수출을 했으니까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거래처 원장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볼게요. 전체 메뉴에 거래처 원장. 자, 마구 엔터 하세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거래처는 코코사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를 놓고 보셔도 됩니다. 자, 저는 그냥 코코사만 볼고요. 조회. 자,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 1,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 열겠습니다. 1,540만 원 나누기 F입니다. 수출할 때 1,400원이었어요. 자, 1,400원으로 하십시오. 그럼 도대체 몇 달러를 수출했냐? 1,100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자, 1,100달러. 1,100달러가 1,400원짜리가 1,500원이 됐죠. 자, 그러면 1,100달러. 네, 여기를 고칠까요? 자, 1,100달러 곱하기 1,400원에서 1,500원이니까 얼마만큼 늘었어요? 100원만큼 환율이 올라갔죠? 그래서 곱하기 100원. 그러면 그러니까 110만 원만큼 더 받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더 갚아야 돼요? 외상 매출금은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전표로 오셔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늘려주십시오. 외상 매출금 어디요? 코코사요? 네, 코코사 110만 원만큼 늘려주시고 대변에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환산 손실 엔터 1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환율 빼기 수출 시 환율 1,400원 하니까 100원만큼 더 받게 됐죠. 그래서 이 100원만큼 곱하기 그 다음에 내가 얼마의 외상 매출금이 있는지를 조회한 후 몇 달러를 수출했는지 그래서 1,100달러 수출했기 때문에 곱하기 이렇게 해서 110만 원만큼 환산 손실이에요? 아닌데 이거 이거 틀렸어요.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산 이익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네, 11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만 원. 그런데 누구요? 코코사 코드로 걸어 주시고요.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11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중단금 설정하다. 위에 다 자동 결산이네요. 자, 그러면 자동 결산을 위해서 하나 안 하고 온 거 있죠? 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먼저 하고 얘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결산 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 주십시오. 상품 매출이익에 대한 거니까 확인 눌러 주시고요. 퇴직급여 전입액, 즉 2번 란에다 이제 입력을 할 건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합계잔액시산표 가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신 후 항상 조회하기 전엔 조회 버튼 누르세요. 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영이 돼야 되니까. 비유동 부채로 오세요. 자,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 부채가 170만 원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추계액 1000만원에서 170만원을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1000만원 빼기는 S죠? 170만원 그랬더니 830만원만큼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30만원을 어디에다 입력하느냐?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요. 결산자료 입력 4. 판매비와 관리비에 2번 퇴직급여 전입액 요 란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네, 830만원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2번 란에다 입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입력했죠? 그럼 얘를 체크를 이렇게 지우시고요. 이번에는 5번 거 할게요. 매출 채권 잔액이니까 합계잔액산표 열어야 되겠죠? 합계잔액산표 12월 31일 조회 버튼 한 번 더 누르고 외상 매출금이 3억 5,915만원이 있네요. 그럼 얘에서 그렇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계산기 엽니다. 열어서 곱하기 1%니까 0.01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50만원 있네요. 빼주겠습니다. 자, S 50만원 그랬더니 이번 연도에 설정해야 될 금액은 309만 1,500원입니다. 자,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 결산자료 입력 우리 조금 전에 퇴직급여 전입액 했었죠? 그래서 밑으로 살짝 내리시면은 5번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309만 1,500원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하실 때 숫자 잘 치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받으러 온 쪽도 한번 가야죠. 자, 계산기 종료하시고 합계잔액산표 다시 눌러서 받으러 온 쪽 잔액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계산기 곱하기 0.01 85만원인데 대손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그대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결산자료 입력 85만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 복사에다가 갖다 붙여넣기 하신 후 공 2개 지우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매출채권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전체 메뉴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통해서 입력할게요. 클릭 유형자산 총괄 쪽으로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건물 비품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단기상각비죠. 그래서 단기상각비 컨트롤 C 건물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우리 대손상각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 건물란에다 컨트롤 V 1,50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비품이 하나 더 있었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비품 쪽에 오셔서 90만 2천원에 12만원을 더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102만 2천원이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비품란에 102만 2천원 이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비유동자산이니까 무형자산이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요 대손상각 밑에 무형자산 상각이 없어요. 그러면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무형자산 총괄을 눌러도 없습니다. 즉 우리 회사에는 무형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대손상각 바로 밑에 무형자산 상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총괄 꼭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그랬죠? 자, 메뉴 열어서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구 엔터 해주세요. 즉 우리 회사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부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되시고 나서 기능 모음의 평가 방법, 선의선출법 확인하시고 적용, 마감,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의 기말 재고 수량 곱하기 산출 단가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수량을 갖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량과 단가를 하겠다 그러면 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은 재고액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얘를 여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결과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선의선출법 요겁니다. 수량 곱하기 산출 단가 요걸로 하는 거예요. 자, 확인. 그러면 단기 재고액이 모두 다 이렇게 그러면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감이 된 모든 재고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었죠. 전체 메뉴의 재고자산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는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이 돼야지만 보여지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자산별 재고 금액은 8,320만원입니다. 자,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결산자료 입력 상단 위로 올라오시면 10번 란 기말상품 재고액 란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320만원. 자, 그러면 2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모두 다 결산을 했죠. 그리고 반드시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신 후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는지 퇴직급여 급여 부채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 들어왔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점은 어디서 해요? 일반 전표에서 채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산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마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회계 모듈로 오셔서 손익계산서 클릭 12월 들어갔다 나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억 1,983만 1,500원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 전체 메뉴 이번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겠습니다. 자, 1억 1,983만 1,500원 당기순이익으로 들어왔죠. 자, 여기에서 전표 추가하겠습니다. 전표 추가하고 나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조회하시면 이렇게 잉여금 결손 분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하시면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자, 이 마감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 재무상태표 조회하거나 이럴 경우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떴다고 해서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감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재무상태표까지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총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답형에 여러분이 기록을 하실 때는 숫자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즉 빼기인 경우에는 기록하셔야 되면 하시고 소수점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컴마라든가 뭐 한글로 원, 월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영문으로 뭐 EA 이런 거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단답형에 기록하실 때는 숫자만 기록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기능별에 표시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게 너무 많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모두 닫기. KIFRS 재무제표에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12월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3,982만 8,500원이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컴마 있으면 컴마는 다 삭제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982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2기의 확정신고면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메뉴 부가가치세 1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 납부 환급세액인데 환급은 마이너스가 된 게 환급세액이고요. 납부세액은 플러스 금액입니다. 즉 27번 난의 숫자가 양수다. 그러면 납부세액이에요. 그래서 730만원 그대로 치시면 되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 답지도 마이너스 730 이렇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7월부터 12월까지 시흥유통, 주식회사 시흥유통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거래처 원장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거래처 원장은 전표 입력 장부 밑에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찾으세요. 거래처 원장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그리고 몽땅 열어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거래처를 시흥유통 선택하셔도 됩니다. 발생한 외상 매출금이죠. 차변금액입니다. 4,565만원. 대변은 회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565만원. 4번 4월 중 지출된 현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현금 출납장 보셔도 되고요. 1월계표 보셔도 됩니다. 저는 현금 출납장, 네, 현금 출납장 봅시다. 자, 전체 메뉴에 현금 출납장 4월 1일부터 4월 30까지만 열어주십시오. 지출된, 그러니까 출금에 월계 보시면 됩니다. 요거 월계. 지금 일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기능 모음에서 집계 옵션 일계를 삭제하면 월계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월계 찾으셔도 됩니다. 누계 보시면 안 돼요. 6,975만원이 되겠네요. 5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체 메뉴 KIFRS 재무상태표 클릭 12월 재고자산의 금액이라고 그랬죠? 자, 재고자산의 금액 8,335만원이 되겠습니다. 8,335만원. 3월 말 현재 재고 수불부의 재고 수량 합계는 그랬어요. 자, 전체적인 재고의 수량의 합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건건이 하시게 되면은 다 더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마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 물류관리 쪽에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자, 1월부터 3월까지 마감, 일괄 마감 그랬더니 오류가 생겼어요. 왜? 우리가 12월에 이미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마감을 풀으셔야 됩니다. 12월 먼저 선택하신 후 마감에 일괄 마감 취소 누르시고요. 자, 그럼 부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3월 하시면 될 거예요. 자, 3월 마감, 일괄 마감 하겠습니다. 일괄 마감 하셨죠?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해 주시고요. 3월로 조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고 수량 몇 개예요? 660개.
자, 660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660개 썼어요. 쓰고 나서 12월 마감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다시 일괄 마감 취소하셔야 돼요. 자, 취소하시고 그리고 12월로 다시 완벽하게 해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괄 마감 해 놓으셔야 됩니다. 3월 취소하고 12월에 마감을 한다. 요거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 모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